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9일 5시 57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니체 아침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은 경우는 어려운 구절이라 보기는 좀 어렵죠. 좀 그냥 쉬운 구절이다라는 거죠. 좀 쉬운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하늘의 부조화에 대한 꿈에 반대하여 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목도 약간 오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걸 감안하시고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위대한 것들을 다시 이 세상으로부터 제거해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사물이 요구하는 정의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것, 즉 부조화로 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쉽게 읽으실 거라고 봅니다. 약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적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저도 개인적인 해석을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하실 분들은 여기서 멈춰서 보시고요. 제 해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늘의 부조에 대한 꿈에 반대하여,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문장 하나씩 볼게요.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위대한 것들을 이라고 나옵니다. 수많은 잘못된 위대한 것들이란 표현 자체가 좀 한국 표현 방식과는 좀 많이 다르죠.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위대한 것들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위대하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위대한 게 아닌 것들, 이걸 지칭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잘못된 위대한 것들을 다시 이 세상으로부터 제거해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하지 않은데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제거를 해야 되냐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왜냐하면 그 위대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사물이 요구하는 정의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모든 사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모든 사물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요구하는 정의에 반대된다 라는 건데, 모든 것이 어떤 정의를 요구하는지 생각을 해보려면 정의가 뭔지부터 봐야 되겠죠. 정의가 우리가 규정하다 할 때의 정의인지 아니면은 올바름에 대한 정의인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저스티스, 정당함, 정의, 공평함, 이런 것들, 공정함과 관련된 저스티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정당함, 올바름에 대한 공평함, 공정함,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이 지금 위대하지 않은데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사물들이 원하는 공평한 공정함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대하지 않은데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평가를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것들은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약간 좀 기형적인 평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위대해졌다. 그래서 올바른 평가를 했다면 위대해지지 않았을 건데, 지금 약간 이상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위대해진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위대하지 않은데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뭘까? 이걸 또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관습적인 부분에서 위대한 것들을 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통 관습 도덕을 따르기 위해서 개인적인 것들을 포기하면은 이제 위대하다라고 이제 평가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라면, 어려운 난이도의 포기를 요구한다면은 그럴수록 점점 위대해지는 상황에 놓이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부적절하다, 개인적인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걸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것, 즉 부조화로 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대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를 덧대어 부조화된 상태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어떤 위대한 것들, 정조를 지킨다던가 순결을 지킨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개인의 자유와 상충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윤리적 의미나 이성적 의미를 덧붙여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위대하게 만들고, 어떤 거는 위대하지 않고 너무 천박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 자체, 행위 그 자체를 놓고서 우리가 평가하고 그게 위대한지 아닌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냥 어떤 이성적 의미를 덧대서 이렇게 하는 게 위대하지, 윤리적 의미를 덧대서 이렇게 해야 윤리적이고 위대한 거지,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행위 자체가 어떤 걸 지향했고 그 지향한 바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게 정말 위대한 노력이 필요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네, 접근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별로 위대하지 않은데 위대하다고 따르는 것들이 있다. 뭐 무조건적인 노인 공경, 네, 무조건적인 뭐 이런 것들을 뭔가 위대하고 올바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경우 따라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약간 그 범죄나 폭행을 일삼는 노인이 있다면은 그 상대를 너무 공경할 순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올바른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올바른 가치관 제시, 윤리 제시, 이런 것들을 다시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위대하다고 칭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현상학적 관점에서 행위를 평가하고 올바르게 행위에 대한 그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보게 되면 이제 하늘의 부조화에 대한 꿈에 반대하여 라는 이 제목이 과연 이것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목 같은 경우는 A 출판사에서 나온 책 같은 경우는요, 제목이 하늘의 부조화에 대한 꿈에 반대하여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출판사 같은 경우는 천체가 조화롭지 않다고 몽상하는 것에 대한 반대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해석이 좀 둘 다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문이나 독어를 보게 되면은 이 꿈에라는 표현이 없어요. 펜시풀이나 이 단어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단어들은 지금 그 부조화, 디스하모니에 대한 그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 부조화에 대한 꿈이라고 하면서 부조화가 오히려 꿈을 수식하고 있고, 조화롭지 않다고 몽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화롭지 않다는 내용이 몽상하는 것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식 구조가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만약에 번역을 해본다면은 영문 같은 경우는 천체들의 공상적인 비현실적인 부조화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문장으로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동경하는, 공상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천체의 부조화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동경한다의 의미가 좀 더 적절해 보여요. 사람들이 동경하는 천체의 부조화, 하늘의 부조화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 하늘이라고 적어놨지만 천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천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체가 쓰는 표현 중에는 하늘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좀 약간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이상적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곳이라서 이상적인 거, 위대한 것들이 이제 자리한 곳으로서 여기서 쓰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위대한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위대한 것들이 자리하는 곳에 부조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대한 것들도 있고 위대하지 않은 것들이 위대한 것들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위대한 것들만 자리를 해야 하는데 위대하지 않은 것들이 껴있네, 이거 부조화야 라고 말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이 부조화 상태에 놓여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하늘의 부조화 상태를 나는 반대해, 이러면서 이 부조화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동경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해야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영문도 조금 이상하다라고 보이고요. 영문도 조금 이상하다 보이고, 독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맞지 않나 싶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위대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위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우리는 이걸 제거해야 합니다. 그 하늘은 지금 위대한 것들이 있는 장소, 이곳은 지금 부조화 상태이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상태를 놓고 동경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조화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요. 조화 상태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서 부조화롭게 보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거, 위대하지 않은데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예시를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이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당장 제가 예시를 생각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읽으시거나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쯤 쉽게 보기 좋은 구절이 아닐까 싶고, 아마 5, 6, 7절까지 5, 6절까지가 굉장히 쉬운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